네, 안녕하세요. 보물입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평일 방송인데요.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게임 시스템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대한 분기점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게임 볼륨으로 멈추고 이 정도에서 게임을 완성시키느냐, 또는 삼국지 게임처럼 각 성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각 성들에는 해당 성을 지배하고 있는 문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개가 넘는 문파들이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고, 거기에서 우리 문파를 키워서 천하제일 고수를 배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문파들과 함께 성까지 다 점령을 하는 점령전으로 가느냐, 지금 그 분기점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더 개발을 하면서 전투 시스템을 조금 더 완성을 시킬 거고요. 분기점에 대한 결론은 마지막쯤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터 잘 뽑아졌죠?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어제 완료된 게 이 시작 페이지인데요. BGM 나오고, 일단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세 가지 캐릭터. 지금 여기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일종의 직업이에요. 문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개성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면은 무군 검객 같은 경우는 무도를 계승을 해서 전투력 위주의 플레이에 유리하게 돼 있고요. 청명군사는 약간 장사, 그리고 유랑객 같은 경우는 제자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에 지금 특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전투에 특화되고 좀 더 상업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인연 관련된 부분으로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림 무협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투 특화되는 건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청명 군사처럼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든지, 이런 시설 복구, 제자 영입 절감, 이거는 지금 큰 특징을 아직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더 발전을 해나가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보겠고요. 적야 유랑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AI하고 먼저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이 문주 특성이 전투, 상업, 인연 특성이 있는데, 지금 이 게임 자체가 무협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주 특성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제안을 해줘. 게임 전문 기획자이자 게임 페인의 시선으로 너가 나에게 조언을 해줘.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프스 5를 쓰고 있는데, 오픈 AI가 새벽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 모델은 20%가 저렴해졌고, 루나는 최대 80%가 저렴해졌고, 그리고 테라가 20% 저렴해졌고, 솔 같은 경우도 API를 활용했을 때 더 빨라지는 혜택이 지금 생겼는데, 일단 오늘은 한번 루나하고 테라를 좀 다뤄볼게요. 자, 이렇게 조언을 해줘 해서 일단은 오프스 5로 생각을 일단 좀 들어볼게요. 진지하게 게임이 재밌어졌으면 좋겠어.
아, 네, 소뱅호랑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만드시던 그 힐링 게임은 다 만드셨나요? 아, 네. 힐링 게임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주까지 재밌어질까 분석하고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동작까지 만드셨구나. 사실은 게임 만드는 게 동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GPT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통 4프레임으로 만드는데 8프레임 정도로 만들면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데 그 프레임을 넘어가거나 잘리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제대로 동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걷는 게 잘 되질 않는데 제가 이거 그럼 꿀팁 알려드릴까요? 걷는 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활용을 해보세요. 그 GPT 이미지 2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캐릭터의 그 동작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AI 모델 특성상. 하지만 동영상 자체로 모션을 구현을 하고 배경을 제거해서 게임에 적용을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만든 힐링 게임 보면은 영상처럼 부드럽죠. 그게 스프라이트 시트로만 구현을 하면 불가능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록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잘 만들어집니다. 예. 제가 이 그록 같은 경우는 스킬로 만들어 놨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록에 이미지를,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그록이 알아서 대기 모션하고 걷는 모션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100%는 아니고 한 8, 90% 정도는 완성이 되고, 그러다가 한 5개 중에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피곤해지는데, 이게 거의 지금 실수가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4.6이 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2주 뒤면 또 4.7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마 모델이 더 업데이트가 될수록 훨씬 더 잘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션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자, 일단은 그 우리 게임 캐릭터 선택창에서 문주들 특성 관련해서는 일단 오프스5로 물어봤고요. 내가 지금 분석을 하는 동안 우리가 아까 전투 관련해서 좀 수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투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전투가 좀 더 역동적이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대화를 좀 해서 힌트를 얻어 볼게요. 저도 지금 이런 무역 게임하고 삼국지가 합쳐진 게임 자체는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되게 새롭고, 저도 게임을 만들면서 항상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게임을 만들면은 다음번에는 다른 장르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개를 넘게 만들었어도 끝이 없어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가지만 안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매번 게임을 추가해서 만들 때마다 되게 새로워요. 새로운 지식도 계속 배워야 되고. 자, 이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를 먼저 해서 볼게요. 어제는 보면은 여기 이름이 안 나왔었던 것 같고 레벨이 없었죠. 그런데 이젠 상대 강함을, 척도를 알 수 있도록 레벨도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전투를 봅시다. 지금 보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격하고 이동하고 피격 당할 때, 그리고 죽었을 때도 모션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모션이라기보다는 에셋을 가지고 이 AI가 이 그림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고 뭐 진동을 준다든지 이런 피격당할 때 효과 같은 것들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거는 AI로 지금 제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고수의 영상을 보니까 사실은 영상이 막 움직여요. 카메라 시점도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만든 걸 보면 되게 어지럽지도 않고 타격감도 살아있어서 정말 좋은데, 제가 그거를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게 어지러운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원인이 파악이 되면은 그걸 수정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행동력, 일단은 캐릭터를 키우면서 같이 할게요. 인재도 뽑고, 82짜리가 2명이나 나왔네요. 사파 검수련자가 더 셀 것 같아요. 얘가 더 멋있다. 그러면 근데 영입비가 350, 저는 85원 있죠. 그러면 퀘스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퀘스트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 수정이 있었는데, 원래는 단순한 텍스트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고, 그 텍스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수치만 반영이 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퀘스트 자체가 1000개가 넘어가고 현재 문파와 문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퀘스트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하다 보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 선택이 내 성향을 반영을 하게 되고, 우리 문파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파의 성질까지 변화시키거든요. 일단은 저는 좀 센 게 좋기 때문에 사파나 마교 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좀 나쁘게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나쁘게 하거나 혹은 강하게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뭔가 싸우면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문주의 능력치에 따라서 성공 예상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필요라는 것도 생겼고,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목재 인전 30, 좀 짠데 여기에서 30을 한 번 더, 장부 돌려주지 않고 약간 협박해서 은전을 더 얻는 루트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그리고 40. 자, 이렇게 해서 수행 목표 2개. 일단 여기까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80원이 됐죠. 나머지는 전투로 얻읍시다. 자, 이렇게 (215원으로) 올랐고요. 전투를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지금 행동력이 없어서 하루를 넘겼어요. 이 하루를 넘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제한된 행동력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문파하고 내 캐릭터 문주하고 제자들이 나아가게 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문파가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쇠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거죠. 수련도 해주고, 제자도 제자가 수련을 하려면은 훈련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장, 그리고 의뢰, 도전. 일단은 빠르게 스토리 보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할게요. 행동력 2가 남았고
초벌, 방어 3, 약점. 이거 일단 전투 시켜놓고,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투할 때 이 양 옆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반짝이거든요. 원래 이게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캐릭터들이 한번 위치를 이동을 하고 나서 싸움을 하게 되면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자리에서 지금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원거리 캐릭터는 근거리 캐릭터가 붙으면은 도망다니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하고, 근접과 탱커는 원거리 캐릭터에 붙어서 최대한 괴롭히면서 가까이에서 근접전을 벌이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그 부분을 하고 카메라 제어를 조금 더 바꿔주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투 화면을 보니까 원거리 캐릭터와 근거리 캐릭터가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제자리에서만 전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내가 영상을 보여줄게. 너가 그 영상을 분석하고 우리 게임과 다른 점이 뭐가 있고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야 게임이 타격감도 더 있고 몰입감이 생기면서 재미가 있어질지 조언을 해줘. 너는 최고의 전문가야. 어떤 전문가? 연출 전문가. 영화 감독이라 생각해도 돼. 액션, 무협 게임, 그리고 영화 감독.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영상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얘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그 영상을 전에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자,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인데, 이걸 해주고 우리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더 봅시다.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 한번 제가 그분이 지금 어디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걸 영상 일단 녹화를 좀 하고요. 이거를 클로드 코드한테 직접 보여줄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버프를 주는 캐릭터하고 원거리 캐릭터들은 적한테 붙질 않고 있고, 근접 캐릭터들은 지금 최대한 적한테 가까이 붙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게임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구현을 해줄 거고요. 이분이 이런 거를 정말 되게 잘하세요. 어떤 장인의 경지에 오른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면은 캐릭터들을 조금씩 지금 모션을 살짝살짝 구현을 해놓고,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점프라든지 모션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추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음악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정말 좋거든요. 지금 보면 카메라가 지금 전투에 따라서 지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리고 위치 이동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볼 거고요. 우리 게임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분이에요. 오디로그 데일리 스레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팬인 분이라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클로드한테 이거를 지금 또 보여줄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를 주면서 이 영상도 추가로 분석을 해줘. 이유는 이 영상에서는 버프 캐릭터와 원거리 캐릭터 같은 경우 이동을 하면서 적을 피해 다니고, 근접 캐릭터, 공격수와 탱커는 최대한 적에게 붙어서 공격과 스킬을 사용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 카메라는 전장을 자세히 비추기 위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줌인, 줌아웃을 반복하고 있어. 그리고 카메라 연출이 정말 좋아. 음악도 빠른 템포로 훌륭하고, 캐릭터도 역동적으로 움직여. 무엇보다 이펙트가 정말 세세하고 타이밍이 아주 훌륭해. 이런 부분들을 너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출 감독으로서 최대한 분석하고 우리 게임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려줘. 그리고 울트라 싱크, 이렇게 하면 생각을 더 오래 하거든요. 다만 토큰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분석을 추가로 시킬 거고요. 아까 우리가 문주 특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영지 세력 상단. 우린 지금 상단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은 상단 시스템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결론적으로 얘가 저한테 반박을 했는데요. 무협 게임이라서 경영 인연이 빛이 나지 않는다. 완전 틀렸다고 하죠. 진짜 원인은 뭐냐면, 이 게임의 모든 상한이 문주의 무에 묶여 있다. 경영과 인연은 상한 안을 채울 뿐 상한 자체를 못 올린다. 무슨 말이죠? 경영 계승으로 은전 벌어도 하루에 6번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인연 계승으로
사람을 아무리 아껴도 문주가 약하면 제자 3명이 상한. 틀린 말 아니죠. 이 게임 의도와 설계 자체가 지금 가진 한계 같아요. 음, 자, 게임이 너무 쉬워지거나 어려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동력 시스템을 넣었더니 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족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음, 진단. 경영 계승은 소진형. 그러니까 별로 쓸데가 없다는 거죠. 이 효과가 있어도 사용처가 2군데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부분을 레벨 15에서 20 플러스 레벨 1에 15%가 아니라 20%를 올리고 레벨 100에는 119 4%. 무도계승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전투가 무한 반복 콘텐츠라 매번 발동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 같아요. 무도만이 발동 횟수가 무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설계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계승은 이미 있는 문판 우선. 자, 그럼 얘가 이제 무슨 말들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그럼 결과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얘가 오늘따라 말이 좀 많네요. 제한. 설계 구조의 한계라는데, 행동력이 근데 제한이 되지 않으면, 게임이 무한 파밍과 무한 노가다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게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처음에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자, 이게 지금 계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이 게임은 무역 게임이고 문주들이에요. 그런데 소설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무림에서는 힘이 곧 법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갑자기 상단 역할을 하게 되고 얘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인연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막 기현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게임 시스템적으로도 봐도 기현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검 무기 적합성하고 내공이 많은 거 하나는 또 뭘로 할까요? 아예 3명 다 전투 계열로 하고 뭐 공격적인 문주, 방어적인 문주, 그리고 뭐 밸런스가 좋은 문주 이렇게 해서 각 문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면 어떨까도 싶어요. 특성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랜덤으로 가져가는 거죠. 애초에 공격형, 방어형, 밸런스형으로 맞춰놓고 특성을 세기에 따라서 점수를 놓고 예를 들어서 특성을 최대 10점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1점, 2점, 3점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마음껏 조합을 해서 문주를 강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약간 예전에 그 중국 게임 중에 이런 비슷한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때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그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AI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얘가 말하는 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첫 번째로 모든 3명의 문주는 기본적으로 공격형, 방어형, 밸런스형으로 특성을 나눈다. 두 번째, 문주들은 이왕 하는 거 2, 30개 하지 말고 100가지 특성을 가지도록 하죠. 100가지 특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특성들의 합이 30점 이하로만 구성을 하고 그 특성은 게임 내내 문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될 거야. 단 100가지 특성은 공격력, 방어력, 흡혈,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공격 배수, 그리고 2번 공격, 더블 공격 찬스, 그리고 원거리 공격 능력, 무공을 한 개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하면서 특징별로 점수를 주고 그 안에서 30점 이하로만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지금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주의 특성은 게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너가 내 말을 이해했으면 일단 정리를 해서 나에게 설명을 쉽고 간단하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0가지 특성을 어떤 것들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게요. 특성에는 어떤 특성이 좋을까요? 뒤로 밀치기, 부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재우기 스킬, 재우기, 그리고 중독 등 다양한 특성을 제시하고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줘. 이거를 추가를 해줄게요. 일단 얘가 이해를 한 걸로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을 프롬프트 구조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정제를 해준 거고요. 지금 AI가 이해를 한 거는 이거는 좀 헛소리 같은데 엉뚱한 소리죠. 그런데 이 밑에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특성을 어떤 걸 했을지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공격력 5%, 크리 확률, 흡혈, 크리 배수, 더블 공격, 무공 슬롯.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무공 슬롯 플러스 1은 진짜 사기 같다. 그치. 이 고민이 생기는 게 되게 큰 재미죠. 되게 다양한 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문주가 특성이 애초부터 30점이 아니라 50점까지 조합을 할 수 있는 특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사실상 무한 조합. 그쵸. 그리고 꼭 전투 관련된 특성이 아니어도 뭐 제자를 영입할 때 돈을 더 적게 들인다던가 아니면 행동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게임이 지금 더 흥미진진해졌거든요. 시작 세트. 어, 공격형 문주는 공격 관련된 점수에서 할인을 받는군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격력을 애초에 10%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방어력은 방어가 추가가 되겠죠? 밸런스는 5%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점 예산은 게임 내내 고정인가요? 아니면 성장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하면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일차 100일차가 아니라 우리가 1000레벨까지 어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정 30점 말고 성장형으로 가보죠. 아니면 기현. 기현보다는 성장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종 특성의 구성 비율 어떻게 할까요? 공격, 방어, 크리, 흡혈, 더블, 원거리, 무공 슬롯. 운영.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있네요. 행동력 추가로 얻게 되는 거, 제자 수용을 한 명 더 얻게 되는 거, 인연 효과 2배, 영지 정산 2배는 돈 벌기 쉽겠네요. 영입비는 초반에 강력한 제자들 얻기 좋을 것 같고, 수련 효율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경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경지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수련 효율 하면은 문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문주 혼자서 무쌍을 찍느냐 아니면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강해지냐. 다고래는 장사 없거든요. 전투 100점 오직 전투로만 싸움 잘하는 법 100가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100가지 자체도 제가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200가지 해도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개수 자체를 늘릴게요. 그리고 100가지가 아니라 300가지로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선택지를 늘려줘. 행동력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도 늘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공격 외에도 방어, 밸런스, 그리고 특수 능력, 문파 운영, 그리고 상단 특화 등 다양한 특성을 골고루 갖춰줘. 다만 공격 관련해서 무협 게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공격, 방어, HP, 내공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추가해줘.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밸런스 고려해서 작성하고 나에게 직접 보여줘. 그리고 그 당위성을 설명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얘가 보면은 점수표를 짜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을 안 해도 얘가 뭐 공격 20, 방어 20, 특수 15, 무공 15, 운영 30 이런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300까지로 더 추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마 얘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을 해줄게요. 첫째, 기존 계승 3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맞아. 그리고 두 번째, 계열별 개수 배분도 너가 밸런스 고려해서 배분해줘. 그리고 세 번째, 없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울트라 싱크로 한 번 더 토큰을 태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답이 나왔죠. 자, 분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투를 어떻게 구현을 할지 얘가 알려줄 텐데요.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볼게요. 되게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맨날 남들이 만든 게임만 하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수정하고 게임 제작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 얘가 분석한 내용들을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배울 점이 있대요. 피격 플래시, 이펙트 수명이 층마다 다르다. 야, 이거 그냥 봤는데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게임과의 격차, 코드 확정, 카메라가 3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얘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 전에도 너에게 분석을 맡기고 구현을 해주라고 했더니 게임을 하는데 어지럽더라고. 토할 뻔. 그런데 이 장인이 구현을 한 게임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단지 재미만 있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면 어지럽고 눈이 아픈지.
분석한 게임은 왜 그런 게 없는지, 촬영 효과 어떤 효과에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는지 알려주고 해결 방법도 제시해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지금 아직 분석 중이에요. 특성 중에 스턴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빙결, 그리고 태우기, 그리고 이동 금지 등 상태 이상의 특성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캐릭터 레벨이 최고가 1000인데 100레벨마다 특성을 일정 점수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특성별로 파급력을 계산해서 점수를 제대로 적용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게임 밸런스 무너지고 게임 망칠 수가 있어. 추가로 특성을 바꾸려면 은전이 많이 필요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게임 시스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48분이에요. 하지만 여기 관련된 내용은 지금 게임 자체에 아주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볼륨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8개의 세력만 있고 지금 게임이 그렇게 막 깊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적도 많고 계속 도전을 받고 적들이 공격도 해오고 방어도 하고 나도 공격을 가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런 게 사실 되게 잘 구현된 게 삼국지하고 신작 노부나가의 야망,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근데 삼국지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많아요. 성도 많고 지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사실은 이 게임 엔진 자체가 지금 갈아엎어져야 될 상황인 건데 우리는 AI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볼륨과 사이즈로 게임을 먼저 완성해서 게임 판매를 한번 먼저 해보고, 동시에 더 큰 볼륨으로 키워서 삼국지급 게임으로 큰 서사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재밌게 나오면 그것도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인기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와 파악도 해보고, 이런 캐릭터 되게 잘 나왔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코덱스를 되게 좋아하고, 잠재력은 조금 낮긴 한데 이미지 자체가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지금 결과가 좀 나왔는데 한번 보죠. 왜 어지러웠는가?
뇌가 내가 움직인다고 아 내가 움직인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사실은 얘가 되게 구현을 잘했다는 건데 그만큼 게임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집중도 잘 되고 몸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뇌에서는 내가 실제로 움직인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신호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내 귓속에 있는 전정기관은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게임을 만드는데 지금 생체공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는 이 불일치를 지금 독성 반응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멀미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짜도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화면 전체가 이 픽셀을 움직이면 백션이 발생한다. 어지럽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실수를 한번 했었고 AI가 주변시 직격. 주변시도 나오네요 여기서. 어렸을 때 공부했던 과학적 지식이 지금 다 총동원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게임을 만드는데 정말 지식이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제가 의도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종합 예술이 맞아요. 게임은 진짜 만족스러운데요. 그러면은 왜 눈이 아팠는지 플래시가 반복되니까 눈이 피로했겠죠. 맞아요. 계속 반짝이고 발광이 되니까 눈이 많이 피곤했어요. 거대한 데미지 숫자의 고속 이동.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국소 발광. 아주 적은 부위만 지금 빛이 바란다는 거고 색단계 감쇄? 음. 해결책.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코드 레벨 가드. 어지러움의 원인은 흔들림의 세기가 아니라 움직인 레이어의 면적이 너무 많이 움직였다는 것 같은데 화면 전체가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 스프라이트가 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도 어지러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까요? 반영해.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300가지의 특성을 만들고 계산하고 지금 점수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AI가 되게 바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무역 게임도 한 주가 지금 지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플레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왔고 사실상 뭐 거의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아마 한 주간을 더 플레이를 하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판매 가능한 수준까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저번에 1회차 때 만들었던 스타듀밸리 스타일 힐링 게임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일단은 멈췄어요. 왜냐하면 사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런 힐링 게임류 자체를 많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힐링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버그도 좀 더 잡고 그리고 퀘스트 같은 것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그런 게임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더 시키고 그 다음번에는 지금 이 천하제일문 무역 게임을 삼국지급으로 한번 더 크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 문주 특성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변화여가지고 사실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제자들이 랜덤하게 나오도록 할 거예요. 랜덤하게 나오도록 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제자 잠재력 있잖아요. 잠재력 플러스 랜덤한 수치를 가진 특징이 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특성이 100레벨마다 한 개씩 랜덤으로 또 추가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3분 남았습니다. 전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지금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인공이 우리 편이 공격을 할 때는 뭐 20몇, 30몇씩 닿는데 적들이 공격을 할 때에는 우리 아군 캐릭터가 마이너스 1씩밖에 지금 닳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을 추가해서 이것도 빠르게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영상 분석을 하는 거는 적용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분석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 및 적용 설계. 지금 제어를 하는 거를 추가를 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는 단계 같고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거 무림 나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씩만 닳고 있는 문제, 그거를 해결을 해줄게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영웅급 아이템이 나왔네요. 볼까요? 영웅급은 보라색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공격력하고 방어 내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이템도 보면은 지금 뭐 공격, 방어, 내공만 오르잖아요. 그런데 레어 이상급부터는 뭔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작위 옵션이라고 해서 공격력하고 내공하고 맹공 공격, 그리고 함원 내공, 예리 공격,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아이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을 제작을 하면서 제 메모리 온톨로지에 지금 그 데이터가 방대하게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서 이런 옵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더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아이템 지금 표시가 되는 게 장비창을 넘었어요. 이거를 크기를 좀 조정을 해주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템을 장착했는데 장착칸을 넘어서서 이미지가 삐져나와 있어. 이 부분 잘 맞도록 수정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전투에서 추가로 전투에서 적이 공격을 하면 우리 캐릭터는 마이너스 1씩만
닳고 있어. 반면 적은 20에서 30이 넘는 데미지도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무리 레벨이 1이라고 해도 우리 캐릭터는 HP가 20에서 30인데 적은 100이 넘는 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부분 수정하자.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나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